(1756년 1월 27일)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천재작곡가가 태어납니다. 이 천재작곡가는 만 5세부터 작곡을 시작하여서 평생 동안 626곡의 위대한 걸작을 남기고 만 35세에 이른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이 천재작곡가는 모차르트고요. 우리 모두가 모차르트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모차르트의 일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오늘은요, 모차르트 인생에 대해서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하고요. 같이 공감하면서 모차르트의 인생을 저와 함께 출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모차르트가 남긴 위대한, 유명하고 위대한 곡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년 시절의 모차르트는요, 말씀드렸듯이 천재였습니다. 그 천재를 논하기 좀 전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가 하나 있는데요. 모차르트는 3남 4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형제가 모차르트 포함 7명이겠죠. 그러나 유년 시절에 모차르트의 5형제는 죽습니다. 모차르트 부모 입장을 생각해보면 사실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지요. 아기가 태어나는 족족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모차르트의 누이와 모차르트 2명만 생존을 하게 되고요.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차르트의 아버지 역시도 음악가였고 당시의 음악가들은 귀족에 속해 있었죠. 귀족한테 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 역시도 음악가였고 모차르트와 모차르트 누이에게 열성적으로 음악을 가르칩니다. 그러던 와중에 모차르트가 정말 천재인 걸 알아버린 거죠. 모차르트가 이미 5살인 시절에 본인보다 5살이 더 많은, 그러니까 10살인 누이보다도 음악성이 더 뛰어나고 음악을 더 잘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천재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차르트한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모차르트에게 물론 열심히 음악을 가르쳤으나 나중 돼서는요, 모차르트가 연애도 못하게, 결혼도 못하게 오직 음악만 해서 훌륭하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지고 가문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가족과 사랑하며 자랐다라는 기록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유년기를 보냈으나 모차르트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하나 남겼는데요. 바로 이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죠? 반짝반짝 작은 별. 맞습니다. 그 프랑스 민요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민요를 모차르트가 편곡하고 각색해서 만들어낸 곡이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모차르트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고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음악이 나오실 거고요. 그 중에 하나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정명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지휘자죠. 정명훈 씨가 반짝반짝 작은 별을 피아노로 연주한 곡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서 되게 자주 듣거든요. 정명훈 반짝반짝 작은 별 피아노라고 치시면 나오실 건데 한번 들어보시면 마음이 뭔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굉장히 깨끗해지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차르트의 성격은요, 굉장히 자유분방했습니다. 그 시대의 음악가가 어땠냐면요, 굉장히 좀 가난하고 훌륭한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음악가는 음악을 한다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귀족한테 속해 있었어요. 하인까지는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 월급을 받고 계속해서 작곡을 하거나 연주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대에는 음악가들이 얼마나 높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방탄소년단, 또 빅뱅, 이런 젊은 친구들 어마어마한 성공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이 친구들이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모으고 엄청난 명예까지 쌓고 있습니다. 근데요, 모차르트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디에 소속돼서 연주를 하고 작곡을 하고 본인이
만든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하고 자기 본인 스스로 천재란 걸 알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속해 있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귀족과 계약을 하고 잠깐 돈을 벌고 나서 유럽 각지를 떠돌면서 살게 됩니다. 떠돌면서 살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프리랜서죠. 그 본인이 이쪽 귀족에 가서 작곡을 의뢰받아서 작곡을 해서 돈을 받고 또 여기 가서 연주를 하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물론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자유분방한 성격, 천재성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한 명을 위해서 계속 작곡한다? 본인이 아마 본인 속에서 올라오는 그 열정과 천재성을 다 소화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가난하지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되고요. 이때 다시 한번 모차르트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성품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발랄한 리듬이고요. 터키 행진곡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으시죠? 대부분의 모차르트 노래는 어디선가 다 들어봤습니다. 드라마든 영화든 어딘가에선 들어봤을 거고요. 방금 들었던 곡은 터키 행진곡이고, 다음은 모차르트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모차르트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알로이지아라는 여인입니다. 모차르트가 유럽을 떠돌던 시절에 17세의 예쁜 성악가를 만나게 되고 한눈에 뿅 가게 됩니다. 다행히도요, 알로이지아도 모차르트를 좋아해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고요.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집안에서 반대를 합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모차르트의 음악성이 떨어지고 음악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연애하는 것, 결혼하는 것 모두를 반대해서요. 둘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모차르트는 다시 유럽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모차르트와 결혼한 콘스탄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남은 이렇습니다. 모차르트가요, 유럽 전역을 떠돌다가 다시 본인의 나라인 오스트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차르트는 지낼 곳이 없고요. 어딘가에 얻어서 지내다가 그 첫사랑인 알로이지아의 어머니가 하숙집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갑니다. 알로이지아의 하숙집에서 지내던 모차르트는요, 콘스탄체를 만나서 이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콘스탄체가 누구냐? 바로 알로이지아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알로이지아라는 결국은 가족이 됩니다. 동생이 아니고 처형이 되는 거죠. 처형이 됐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아직도 한 번도 언니랑 사랑을 하다가 동생이랑 그의 여동생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뭔가 천재성을 지니고 있는 이 모차르트에게는 가능할 법한 일이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또 잘 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잘 살았고, 이 콘스탄체랑 만난 이후에 모차르트가 요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콘스탄체는 또 재혼도 해요. 그렇죠. 언니랑 사랑했던 남자랑 결혼을 했다가 그 남자가 죽고 나서 나중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서요. 콘스탄체가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그 남자랑 같이 모차르트 음악을 알리고 또 모차르트 음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콘스탄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정말 인생이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마 어디선가 들어봤을 것 같은 노래였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건 이름이 좀 어려워요. 피아노 협주곡을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요. 모차르트가 만든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2악장입니다. 이거를
듣고 싶으시면요. 제가 여기 띄워놨으니까요.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검색하시면 이거 전체로 한번 들어보실 수 있고요. 어떻습니까? 모차르트 음악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설레고요. 그 모차르트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했느냐라고 비춰보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시절에도 사랑과 헤어졌던 시절에도 모차르트는 대부분 밝고 명랑하고 경쾌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천재성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심성 자체가 굉장히 원래 애초에 밝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모차르트의 음악은 태교 음악으로서 가장 각광을 받아서요. 태교 음악 중에 1등이에요. 단연 1등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네. 그렇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모차르트는 늘 가난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청년기에는요. 본인이 어딘가에 속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그리고요. 오스트리아 빈으로 돌아와서 콘스탄체와 결혼을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부를 조금 쌓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콘스탄체랑 결혼할 때요. 집에서 또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또 반대해가지고 모차르트 결혼식에 모차르트 가족 아무도 안 왔습니다. 잔인한 아버지죠. 그래서 콘스탄체랑 결혼을 해서 빈에 정착을 하고 모차르트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면서 모차르트는 꽤나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작곡을 의뢰받아서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해서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정말로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그래도 가난했어요. 왜일까요? 모차르트는 낭비가 정말 심했습니다. 돈을 벌고 나서요. 호화로운 저택을 사고 또 요리사와 하인들을 두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승용차죠. 개인용 마차, 말들까지 구매하고 뭐 집안에다가 초호와 당구대 같은 것까지 사놨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돈 잘 벌면 보통 아내가 돈 관리 좀 해줄게. 그래, 너 돈 쓰고 싶으면 절반은 너 써. 절반 놔줘. 내가 저축해서 모아서 돈 잘 불릴게. 라고 해야 되는데요. 콘스탄체는 모차르트를 뛰어넘을 정도로 사치가 심했던 여자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둘 다 돈을 흥청망청 써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늘 빚에 허덕였다고 하네요. 특히나 모차르트는 도박도 많이 했대요. 도박도 하고 내기도 해가지고 돈도 잃고 뭐 하다 보니까 정말 가난해진 거고 빚이 많아진 거고요. 이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보통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버는데 빚이 많아. 아껴 쓰면 금방 갚잖아요. 근데 모차르트는 그러지 않고요. 늘 과소비하고 사치하면서 부족한 돈은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열심히 작곡하고 열심히 연주를 해서 육체를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고 맙니다. 그래서요. 이 곡을 먼저 듣고 나서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곡은요. 예전에 조수미가 부르는 영상이 지상파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밤의 여왕이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거고요. 밤의 여왕 아리아라고 치시면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보셔서 찾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대단한 음악을 만들었던 모차르트 이제 요절할 나이가 가까이 옵니다. 35살이요.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요. 모차르트는요. 죽기 직전에 작곡했던 곡이 장송곡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죽음을 추도하고 기리는 음악을 만들고 있었던 도중입니다. 돈이 많은 귀족이요. 귀족 부인이 죽은 것을 슬퍼해서 모차르트에게 이 죽음을 기릴 수 있도록 음악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이 음악을 만드는 도중에 모차르트는 사망하게 됩니다. 모차르트 사망에 대해서 많은 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건강이 악화돼서 죽은 것이 가장 확실한 것 같고요. 모차르트가 죽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의뢰받았던 이 장송곡은 끝내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모차르트 사후에 모차르트의 제자가 이 노래를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세상에 냈고요. 그 이름은 레퀴엠이라고 합니다. 이 레퀴엠은 우리나라 드라마 얼마 전에 끝난 스카이캐슬에도 나왔었고요.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의 죽음을 직감했던 걸까요? 그동안 모차르트의 음악과 너무 다르죠? 예. 천재는 단명한다고 합니다. 모차르트 역시도 천재였고 단명했습니다. 저는요, 이런 걸 모차르트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너 다시 태어나면 35살에 죽는데 너처럼 돈은 없지만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흥청망청 쓰고 35살에 죽을래?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돈도 적당히 모으면서 가족과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60세, 70세까지 오래오래 살래라고 물어보고 싶고요. 저라면 오래오래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아요. 저는 천재가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근데 아마 모차르트는 내가 또 태어나서 또 산다고 해도 길이길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모차르트로서 짧고 굵게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차르트 덕분에 정말 귀가 행복해지고 마음이 설레는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모차르트의 인생 자체는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차르트라는 그 이름, 정말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이름, 참 이런 모차르트가 70살까지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명곡이 더 나왔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늘 아름다운 꽃은 이렇게 일찍 져버리고 마는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찍 졌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건 아닐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